네, 대선이 이제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예상은 했지만 역시 네거티브 이런 걸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정책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대선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다죠? 2달이나 됐습니다, 후보님. 근데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님이 뭐 마땅한 대답을 못 하신 걸로 기자들이 너무 조목조목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어쨌든 기자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재명 후보하고 후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칭 타칭 이재명 1타 강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너무 재미있게 대답하시는데요. 자, 그래요? 요즘 별명이 이재명 1타 강사 이렇게 불리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글쎄, 그 강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네. 지난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오히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꽃길을 깔아준 것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다라고 네. 하는 것을 구체적인 법률 개정의 경위와 내역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게 좀 비교적 명쾌했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뭐 일타 강사다, 뭐 대장동 강사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군요. SNS에서 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희룡 후보, 예전 후보, 지금 전 지사가 대장동 1타 강사로 해서 이름을 날렸잖아요. 자, 네. 원희룡 강사가 낫습니까? 우리 진성준 강사가 낫습니까? 원희룡 의원의 경우에는 무슨 근거를 갖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네네.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주장들을 폈던 반면에 저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원희룡 의원이 굉장히 언변이 화려한 강사인데 반해서 그렇죠. 내실은 빈약한 그런 강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잘 나가는 학원 1타 강사들 보면은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허무한 그런 게 좀 있는데 아무래도 원 강사님은 좀 그쪽이었나 봐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저도 예전에는 이재명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는 특정 캠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네. 당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했는데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를 열심히 선전하고 홍보해서 지지를 끌어모아야 되겠기에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서 활동을 했더라고 하면 네. 그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네. 국회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 이재명이라고 본인의 자서전이 아니라 네. 객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이재명을 집중 취재하고 검증해서 써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알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런 책도 나왔네요. 네, 그 책을 읽고 이재명 후보의 삶과 생각 이런 것에 반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 요즘 보시기에 1타 강사가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 상승세입니까? 예, 뭐 기대했던 것만큼 급격한 상승세는 아닙니다만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네네. 그거는 저희들한테 다행인데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지지, 그래서 이탈했던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오는 것, 이것이 저희 당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제 나온 한 언론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KSOI에서 한 여론조사하고 서던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기간에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한 곳에서는 뭐 박빙으로 물론 이재명 후보가 2% 정도 앞섰습니다만은 서던포스트에서는 10% 한 8.9%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리얼미터에서는 그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여론조사가 복잡스럽더라고요.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기법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조사마다 다 다른 게 나와가지고 네. 무엇이 뭐 진정으로 현재의 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특정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딱 붙어 있다. 초박빙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반면에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눈에 띄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세로 보면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이탈 네. 유권자들을 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끌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KSOI에서도 윤 후보에게 갔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한테 좀 간 형식으로 나와 있어서 좀 놀랬기도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윤석열 후보 리스크가 되게 그동안 많았고 예를 들면 처음에 있었던 우리 그 개사과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 들어간 거다. 원래 민주당을 내가 생각했었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뭐 52시간 노동제라든가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극빈층은 자유를 모르고 뭐 자유를 뭐 느낄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라든가 별별 말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 부인의 의혹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초박빙이라 이거는 솔직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째도 진영은 형성돼 있죠. 보수적인 유권자 또 진보적인 유권자.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로 고정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너무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 있었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아니 김문기까지 이렇게 된 거는 또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지금 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후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네. 사진 같이 출장도 같이 갖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이래서 시끌시끌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아유 뭐 이재명이 김문기 알았으면 어쩔 것이고 뭐 몰랐으면 어쩔 것이고 이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그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간 간부였던 네, 그런 김문기 정도 처장을 네. 알지 못했다. 또 설령 봤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신데 네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설사 가정입니다. 설령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고 해도 네.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김문기 처장은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었어요. 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문기 처장은 이른바 초과 수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자라고 주장했다는 분 아닙니까? 네네네. 이제 그렇게 보면 그런 분을 이재명 후보가 알았다고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을 무슨 사진을 뭐 찾아와서 알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김문기 처장을 알면 알았다고 한들 이재명 후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다 이 얘기시잖아요. 뭐 그렇기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처장이 중간 간부였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 네네. 뭐 설령 같이 있었다 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다 하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설령 그게 아니고 알았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권에서 의심하는 거는 일단 둘이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막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그냥 주장이고 내피셜이다? 머릿속의 상상이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가 있는 줄을 몰랐고 네네네.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자고 하면 기존의 확정 이익으로 확보한 성남시의 개발 이익도 축소하거나 다시 조정하자고 나올 게 뻔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내부 과정에서 기존 확정 이익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네. 이를테면 기각된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사실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알았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저를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접적으로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둘이서 뭐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좀 스택 같은 사람들하고 사진 찍겠다고 해서 나 이 사람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분 관계 같은 걸 얘기한다면. 정치인들은 네. 수많은 분들과 함께 만나고 또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사진도 같이 찍고 하지요. 그렇죠. 많이 찍죠.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았다, 뭐 왜 몰랐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사진 같이 찍는 거는 가문의 영광이라 좀 가급적이면 알아줬으면 하는 또 저의 마음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돼서 좀 그렇게까지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근거를 정리해 갖고 보겠습니다. 얘기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 뉴스타파 보도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는 조직 폭력배들하고 연결돼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하고 연결돼서 그들의 뒤를 봐주고 뭐 여러 가지 한 거 아니냐,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왔고 특히 박철민이라고 하는 뭐 국제 마피아파 조직의 행동 대원이라는 사람이 그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었는데 그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장 씨가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그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난 국정감사 네, 저도 그때. 참여했던 국정감사에서도 네, 맞아요. 네. 무슨 돈다발 사진을 막 꺼내들고 나와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건넨 돈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네, 맞아요. 그게 자기가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박철민 씨인가요? 그분 네.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가지고 와서 했던 얘기다라고 드러나가지고 네. 웃음거리가 됐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도 박약한 뭐 편지 같은 것들을 들고 나와서 주장을 하고 있고 공당이 그 검증도 안 해보고 그런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편지 한 통만 공개할 게 아니라 네.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정확하게 조사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별 근거도 없는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만 불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자성하고 자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김진태 위원장이 사실은 편지가 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편지 두 통을 공개하면서 내놓은 의혹이었었는데 하나는 2020년 11월에 받았다는 편지고 하나는 2021년 3월에 받았다는 편지입니다. 이 두 편지를 전부 다 박철민 씨라는 사람이 그 장모 씨라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네. 이 내용은 결국 장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이재명 후보에게 돈 줬다. 그 코마트레이더 대표 이준석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김진태 의원 정도 되면 검사 네.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게다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되게 관록이 높으신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네. 왜 이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런 걸 했을까요? 무슨 근거가 정말 없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들이 네. 별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는 6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의 큰아들이 네. 고려대학교에 사무실에 부정으로 있다? 입학했다. 네. 뭐 그 무슨 특별 전형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수시 일반 전형. 네. 예, 이런 사실관계는 그냥 조금만 확인해 보면 바로 드러나는 얘기인데 네. 확인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무슨 어디 유튜브 방송 같은데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서 성명을 집단적으로 내요. 66명이. 그러니까요. 또 김진태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후보의 함량이 미달이다,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급했는지 네.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뭔가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근거도 없는 것을 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것을 막 가져다가 뭐 기관 총수화되듯이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 씨가 박철민 씨한테 이재명 후보 뇌물 전달책 중 한 명으로 지목이 되면서 내가 보낸 편지가 이겁니다라고 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이준석 그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재명 간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7회에 걸쳐서 10억이라는 돈을 주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편지 속에 자술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편지를 썼다는 장 씨는 정작 이건 내 글씨도 아니다. 난 이런 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 혹시 조작해서 만든 거 아니네 박철민과 박철민 씨가 그렇다면 박철민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누굴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조작했다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요점이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도 또 같은 방식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이 어제 나왔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 66명이 성명서까지 내면서 그런 거를 의혹을 제기하면 근거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아들 삼수했는지 재수했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특별 전형인지 일반 전형인지도 모르고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도 그렇게 많이 한 9명 인턴까지 해서 9명까지 쓸 수 있는데 그런 거 팩트 체크 하나도 안 합니까?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글쎄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팩트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죠. 더구나 국회에서 행하는 발언은 그 면책 특권이 보장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 특권이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더더욱 신중해야 될 터인데 무엇이 다급했는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네. 공격부터 하니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론을 싫어하는 후보, 윤석열 후보, 토론 16번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난 싸움만 하게 될 것 같아서 하기 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는 법정 토론 최소 3번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아느냐, 정책이 뭐냐 말들이 많았는데 유튜브 TV인 3프로 TV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윤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각각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혹시 보셨습니까? 예, 짧게 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짧게 보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같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벌였다면 훨씬 더 비교가 잘 되었을 텐데 네네. 따로따로 인터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해의 차이나 식견의 차이 또 준비된 정책의 차이가 그냥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토론 또 이런 인터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3프로 TV가 나라를 살렸다 이런 얘기도 댓글에서 나왔다고 네네. 하던데 네. 이렇게 후보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소재 형식을 방송에서 언론에서 많이 제공해 주셔야 네. 국민들께서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우리 방송과 언론에 큰 교훈을 주기도 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방송과 언론이 그런 토론이나 프로를 기획한다 해도 정작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거부하면 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토론하지 않겠다,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별 명분도 없이 하는 분은 전 처음 봤어요.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토론을 기피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정 토론 3회만 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에 그분은 지방 순회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론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댔어요. 네네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예 토론해보니까 싸움만 하고 소용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제는 느닷없이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 토론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대장동 특검하고 텔레비전 토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저는 이렇게 토론을 기피하고 그나마도 뭐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갖다 대서 핑계를 좀 대야 될 텐데 네. 마땅한 핑계거리도 없으니까 네. 황당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본인의 실력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 분하고 민주당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각 TV 토론을 이렇게 조회수를 지금 배틀을 벌리고 있다. 근데 사실 현상만 놓고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 거가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훨씬. 그러니까 아 이것도 알바 풀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때요? 그런 얘기는. 아 참 그런 말 하기도 좀 민망하네. 예, 정말 민망한 네, 얘기입니다. 우문입니다. 우문 대답하지 네.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토론 안 하겠다고 나선 것 중에 하나는 물론 토론이 싫고 무서워서 또 건질 게 없고 본인에게 이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16번이나 토론시켰는데 본인이 재미도 못 봤고 이준석 후보는 또 토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앞으로 본인이 뭔가 좀 실권을 잡아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장들 공천할 때 좀 써먹겠다라는 의도인데 만약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준석 뜻대로 들고 가게 되면 이 당내 지금 헤게모니 싸움에서도 내가 밀릴 거고 차라리 지금처럼 나 토론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밑으로 모여. 이렇게 선전포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말한 거다. 이준석을 향해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당내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논평할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런 신모 원력까지 다 작동했을까요? 아, 그렇게까지 또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일에 관련해서 또 물론 사과도 했지만은 또 사과한 이후에 미술계 발판이 되었다는 석자 논문 심각한 표절 드러났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 국민 앞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회견이 한 5분이나 7분 갔습니까? 짧은 기자회견이었는데 그중에 네. 절반이 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자기는 욕해도 괜찮은데 남편만큼은 욕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무슨 과거 연애담 같은 것을 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다. 선거운동이다 사실상에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정책 얘기 두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투기가 아니라면 중과세는 제외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뭐 상속이나 이런 것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택자 되는 사람들도 좀 해주고 좀 배려해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종부세 개편 공약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서는 또 상대방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에 좀 올인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연일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또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판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지만 그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 네. 또 그런 반면에 그런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지분을 상속하게 됐는데 그 상속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결혼을 했다거나 직장 문제 때문에 뭐 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도 있는데 이런 사정들은 전부 다 투기자로 간주되어 가지고 중과세하고 있는 세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봐야 되겠다. 네. 또 제가 보니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뜻이 맞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건립하고 이걸 자기 소유가 아니라 그 조합의 소유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이
이 갑자기 다주택 법인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종부세를 엄청나게 이렇게 부과받게 되어서 이걸 결국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내야 되는. 네. 그래서 오히려 개별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은만 못한 이런 상황도 발생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의 빈틈, 허점들을 차제에 손봐야 된다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또 1천만 개미 투자자 살린다 이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했거든요. 이거는 좀 잘했다고 보십니까? 그 주식의 그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면 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봐도 거래를 네. 했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판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손해 났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그래서 주식의 매매 후에 발생한 매매 차익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농어촌 특별세도 함께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라고 하는 거는 농촌과 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세금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농업 지원 예산도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소할 수밖에 없어져서 이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농어촌 특별세는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징수하는 걸 또 생각해봐야 되겠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복잡한 그런 문제군요. 보완 대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도 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했지만 그 실무진이 이어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반드시 꼭 100%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말이도 조금 바뀌었죠, 거기도. 예,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벌써 시간이 넘겨버렸네. 네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여야 청정시대 시작하겠습니다.